오늘은 수면 무호흡증 관련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코, 목젖, 혀, 기도, 폐, 횡격막, 뇌기능. 이게 이제 숨을 쉬게 하는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인 펑션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이 중에 어떤 한 곳이라도 해부학적으로 막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숨 쉬는 것이 성인 기준으로 10초간 숨을 멈출 때, 그로 인해서 산소가 떨어지거나 심장 내 부담이 시간당 5번 이상이 되면 무호흡을 확진하게 됩니다. 무호흡의 원인은 코, 목젖, 혀, 기도, 폐, 뇌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하고 목젖은 아주 드물게 무호흡이 와요. 왜냐하면 한쪽 코가 막혀도 다른 쪽 코에서 산소가 들어오고요. 양쪽 코가 막혀도 입으로 쉬니까 주로 무호흡이 온다고 보면 혀 아래가 막혔을 때, 혀는 이제 뒤에 기도를 막기 때문에 원웨이로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딱 막히게 되면은 강도가 목을 두르듯이 무호흡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코하고 목젖은 코골이의 원인이지만 무호흡은 오지 않고 혀, 기도, 폐, 뇌기능이 떨어질 때 무호흡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원인 관련한 지식인 질문입니다.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아침에 입과 목이 말라있고 구취도 납니다. 얼굴이 변형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쉬는 거는 상식적이겠죠. 그럼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코에 비염도 있지만 코 뒤에 편도 아데노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데노이드하고 혀 뒤에 있는 편도, 이 두 가지가 보통 나이가 12살 되면 없어지고 병적인 편도는 나이가 들어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입을 벌리고 자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코편도하고 혀편도 뒤가 막혔을 때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요. 입을 벌리게 되면 하악이 성장을 못하고 포드라니가 나오면서 무턱이 되죠. 그래서 얼굴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치과적으로 혀가 뒤로 밀렸을 때, 그러면 이제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딸릴 때, 폐기능, 뇌기능이 떨어질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코편도, 아데노이드나 혀편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치과적으로 혀의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컥컥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뭐 소리 없는 코골이도 있다던데. 일단은 무호흡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정상인도 조용하잖아요. 근데 무호흡은 숨을 이렇게 멈추기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호흡하는 게 코골이인데, 코고는 건 소리가 나니까 알죠. 그렇지만 무호흡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상인도 조용하고 무호흡도 조용하니까 이게 호흡이 정상이어서 졸린 건지 무호흡 때문에 졸린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숨 멈추는 걸로 우리가 무호흡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코골이가 없는 무호흡은 조용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증상적으로 확인하려면 일단은 숨을 안 쉬니까 폐가 숨 쉬려고 펌프를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방광이 늘려서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똑바로 자면 무호흡이 심해지니까 옆으로 자거나 심지어는 엎드려 자는 자세 변형이 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오전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산소가 떨어지면 점심 먹고 엄청나게 졸립습니다. 그래서 주간 졸림이 늘어나고, 산소가 떨어지면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 남자들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산소가 떨어지는 혈압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심혈관, 뇌혈관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 밖에 요즘은 기분장애나 뇌 치매를 유기시키는 혈관성 치매도 무호흡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서 올 수 있는 감정질환,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능적 질환도 무호흡이 오면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수면 다원 검사의 방법이나 뭐 주의사항, 뭐 건강보험, 실손보험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수면 무호흡증은 지금 낮 동안에 그 피곤함이 있거나 주간 졸림이 있거나 코를 골거나,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심장, 뇌혈관, 그 다음에 그 BMI 지수가 30 이상일 때는 국가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도가 3단계 이상을 거거나 혀의 위치가 3단계 뒤로 밀려 있으면, 즉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학적 소견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수면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본인이 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진료비는 뭐 얼마 들지 않으니까 일단 병원 방문하셔서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진찰하고 의학적 소견을 보시면 쉽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건강보험이 되면 일단은 나머지 그 20%는 당연히 실손보험도 커버가 돼서 보험이 적용된 사람들은 국가보험도 되고 실비보험도 양쪽 다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상황과 소견에 봐서는 실비보험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에서 커버가 되든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든 본인은 꾀병이 아니고 어떤 질환에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할 때는 국가에서 도와주든 사보험회사에서 도와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에 퇴근하시고 한 8시부터 병원에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꼭 8시에 오라는 게 아니라 8시 이후에 병원에 오셔서 일단은 본인이 TV를 보고 활동하고 병원에서 있다가 졸리게 되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오셔서 뇌파를 포함해서 심장, 그 다음에 근전도에서 18개 채널을 몸에 붙이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졸려올 때 선생님 들어오셔서 잠을 유도가 돼서요. 아침 새벽 6시 전에 끝나게 됩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가 산소도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끝나게 되겠죠. 보통 급히 아침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는 이제 검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탁하면 선생님이 일찍 깨워주게 되죠. 그리고 수면장 검사할 때는 꼭 잠을 잘 자야 병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남의 병원에서 남의 집에서 센서 붙여놓고 잘 자야 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자기가 자던 버릇대로 자는 게 아니라 이 정자세로 오랜 시간 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지 않은 또 자세로 잠을 자야 되죠. 그래서 이날은 잠을 잘 자러 오는 게 아니라 병을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밤을 새면서 병을 찾으려고 자리도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시니까 잠을 꼭 잘 자야지 병이 나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편히 선생님이 지시대로만 자면 병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강박 없이 편히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결과 보면서 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제가 뭐 이갈이든 잠꼬대든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잠꼬대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잠꼬대 증상이 안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꼬대 환자는 잠꼬대가 안 와도 원인은 똑같이 나오게 돼요. 꼭 배 아픈 사람이 배가 아플 때 내시경에 위암이 나오고 배가 안 아프면 위암이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이 잠꼬대를 막 우리가 신랄하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패턴과 비정상적인 뇌파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꼬대나 이갈이나 수면 중에 행동장애 환자들이 검사하는 날 그런 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겠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 잠을 아예 못 잘까 봐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잠을 못 자야 잘 나오죠. 불면증 환자인데 이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못 찾죠. 전혀 못 잘까 봐. 전혀 못 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못 자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1년에 한 3명 이내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타입이냐면 조금 자요. 그런데 안 잤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환자들이 자기가 잤던 패턴대로 꼭 자야 병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입니다. 너무 잠을 잘 자요,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너무 잘 자면 오히려 선생님 와서 깨울 수가 있으니까 원래대로 잠을 못 자는 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확실하고 유일한 치료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게 해주는 어떤 치료나 수술이 없거든요. 코로 환자들 숨을 쉬는데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나는 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어 있는 코를 잡아주든 목젖이 쳐져서 부딪히 소리가 나는 거는 자르고 꼬매면 되는데 숨 쉬는 이 패턴과 박자를 맞춰주는 수술은 없거든요. 즉 쌍꺼풀 한다고 시력은 안 좋아지죠. 안경을 끼거나 라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숨을 쉬어주는 치료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인공호흡기랑 집에서 쓰는 양압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코골이냐 무호흡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코골이 환자들은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골이 및 경미한 수면무호흡증일 때는 구안해양치라는
아래 턱을 빼서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과 산소가 떨어진 경우에는 심장과 뇌파와 산소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맞춰주는 치료는 양압기 치료가 유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인 질문입니다. 양압기는 평생 써야 하는 건가요? 양압기는 양압기보다 좋은 치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찾아보시면 호흡 자극 치료라고 해서 양압기를 소형 칩으로 만들어서 혀 밑에 연결하고 지금 리모컨으로 호흡을 박자를 맞춰주는 우리가 심박동기 같은 그런 수술 쪽 치료가 기능적 수술이 나와 있거든요. 평생은 아니겠죠. 이미 더 좋은 치료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앞서고 확실한 치료죠.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양압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치료한다면은 또 치료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평생은 아닐 겁니다. 의술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압기 치료 시 주의사항 일단은 양압기 낄 때는 전문가가 자기한테 맞는 정확한 양압기 압력을 맞춰주지 않으면 끼기 어려워요. 보통 이제 코골이 치료에 그 적합한 자동 양압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 양압기 경우는 일단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이 없을 때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통해서 센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증보호인 경우에는 코도 안 골고 조용하면 이 공기를 얻어주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중추성 무호흡일 때도 소리가 없이 무호흡이 있기 때문에 자동 양압기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양압기는 정확한 무호흡 치료보다는 코골이 위주의 그런 수면 호흡장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전문가가 하룻밤 자면서 양압기 압력을 정확히 맞춰줘야 양압기 편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양압기 치료의 팁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코 상태가 유지가 돼야 양압기 잘 낍니다. 양압기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코가 막히면 한쪽 코로 공기가 회오리 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압기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자다가 양압기가 양쪽 다 코가 막히면 양압기를 자기가 벗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주 본인 심장과 뇌하고 산소가 맞춰지는 아주 완벽한 압력, 그 다음에 양압기를 롱런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강한 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양압기 치료가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